네, 이 단원입니다. 이 단원 전기 내용입니다. 마찰한 물체가 전기를 띠는 까닭은 이라 해서 전기 부분은 두 가지로 한다고 했죠. 첫 번째 멈춰있는 전기, 두 번째 흐르는 전기. 앞부분은 일단 멈춰있는 전기인데요. 멈춰있는 전기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우리 이온 공부할 때 이온이 전기를 띠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바로 전자 때문이었죠. 전자가 이동해서 그 작은 알갱이의 전기적인 성질을 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큰 규모로 갑니다. 물체에서도 전자는 이동을 해요. 그쵸? 이동을 하죠? 전자 이동에 의해서 이동한 전자가 한쪽으로 쭉 다 몰려가요. 그럼 그쪽에는 뭐가 많아요? 전자가 많으니까 정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띈 거고요. 전자가 다 이동하고 남은 애들은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많죠. 그럼 걔는 이제 플러스를 띄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마찰, 전기, 전기입니다. 어떻게 이동해요? 비벼서. 마찰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마찰 전기라고 하는 건데요. 그 예시가 여기 나오죠? 교과서에 나온 많은 예시 같은 걸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이 예시문들이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그쵸? 이 예시 잘 나오고요. 이 예시가 아닌 걸로 뭘 자주 묻냐면요. 특히 저거 있죠. 자석. 예, 자석 얘기 아닌 거 잘 나오고 그 외에 뭐 다른 거랑 굉장히 막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전기를 비벼가지고 되고 하고요. 비벼서 했을 때 중요한 거 이제 정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게 되는데요. 플러스가 만나면 서로 같은 거잖아요. 싫어요. 떨어지려고요. 그래서 멀어지려고 하는 청력이 작용해요. 같은 플러스, 마이너스끼리는. 근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서로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걸 인력이라고 하죠. 그런 힘이 바로 전기력이다 라는 내용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마찰 없이 전기를 띠게 하는 방법인데 이번엔 마찰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마찰을 해가지고 전자가 직접 이동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대요. 어떻게? 이런 경우죠.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물체 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한 물체를 근처에 갖다 대요. 이렇게. 근데 이 물체는 마이너스를 띈 물체입니다. 마이너스 전기를 띈 물체, 이런 걸 대전체라고 하죠. 갖다 댔더니 이 옆에 있던 오른쪽에 마이너스, 가운데 있던 마이너스가 오른쪽에 마이너스 왔어. 꼴도 보기 싫어. 하지만 마이너스는 이동할 수 있으니까 나 갈래. 얘네가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왼쪽 끝은 뭐다 결국 이 마이너스로 가장 멀리 있는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럼 이 물체 내에서는 전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는 중성인데, 부분적으로 봤을 때, 왼쪽은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살아있으니까 플러스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니까 서로 어떻게 붙으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 그쵸? 그런 인력이 작용해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걸 가지고 보다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전기 유도. 그래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보통 우리가 풍선을 이렇게 했어요. 풍선은 보통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얘를 정기적으로 성질을 딱 띄게 하면 얘네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얘가 플러스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서로 멀어졌잖아 지금. 멀어져 같은 극이죠.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얘는 가까워지려고 하죠. 마이너스. 얘는 멀어졌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존재해서 이동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전기 유도 현상을 해가지고 움직이게 되면은 항상 다른 극은 멀리 가고, 같은 극은 멀리 가고, 다른 극은 가까이 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체를 이동할 수 있는, 여기서 물체를 이동할 수 있는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걸 이용해 바로 이 검전기입니다. 검전기는 원리가 이래요. 빠르게 지웠습니다. 검전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요한 건 검전기니까 이쪽에 금속으로 된 판, 금속으로 된 얇은 박이 있어요. 이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예요. 이 위에 어떤 대전된 전기를 띤 애를 이렇게 가져와요. 가져오면 알다시피, 야, 마이너스 왔어. 꼴보기 싫어. 누가 이동해요? 진짜. 맨날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가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갔더니 얘네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일정하게 벌어져 있는 이유는 서로 붙기 싫어서, 그쵸. 청력이 작용했었는데요. 마이너스가 더 내려오면서 청력이 강해져. 어떻게든 더 벌어지는 거죠. 그쵸.
그쵸? 이 밑에 방석박이 움직였다는 건 뭐가 어떤 증거다? 이 위에 가까이 됐던 애가 전기를 띠고 있어요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기를 띠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겠죠. 전기를 띠고 있는 애들만 왔을 때 얘네가 벌어지고 전기를 좀 크게 띠고 있으면 크게 벌어지고 이 정도를 이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검정기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시 같은 거 항상 잘 봐주시고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흐르는 전기입니다. 흐르는 전기 우리 이미 공부해서 정리 부분이니까 자, 전기가 흘러요. 이 전기가 흐르는 걸 뭐라 합니까? 바로 전류라고 하죠. 전류는 누가 흐르는 거예요? 전하. 전하라는 건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이 띈 알게이들을 전하라고요. 전류는 바로 전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뭘 써요? 암페어를 씁니다. 선생님, 암페어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단위는 답변해 줄 텐데 아니다, 다시 한번. 전류는 단위를 암페어를 씁니다. 암페어란 건 뭐냐면 단위인데요. 단위란 건 뭐냐면 선생님 키가 몇이에요? 라고 물으면 전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키는 190cm란다. 그쵸? 뒤에 붙는 센티미터 있죠? 그 숫자 뒤에 붙는 이런 걸 단위라고 합니다. 선생님 몸무게가 몇이에요? 선생님은 40kg이야. 라고 그쵸? 뒤에 붙는 킬로그램 이런 게 각 호칭마다 붙는 단위입니다. 전류는 그래서 암페어를 쓰고요. 전류는 흐르는데 어디서 흘러요? 플러스에서 나와서 쭉 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이너스. 이게 전류의 흐름이고요. 전류의 흐름과 함께 공부할 게 뭡니까? 전하의 흐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는데 중요한 게 제가 얘기했죠. 실제 움직이는 건 누구다? 전자입니다. 전자. 플러스는 이동하지 않으니까. 실제 전자는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근데 흐르는데 이유가 있겠죠. 이유? 힘이 있어야 돼요. 움직이려면 얘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동력이 받아 전류가 흐를 때 원동력 바로 전압입니다. 갑자기 전압이죠, 전압.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고 단위는 볼트를 씁니다. 볼트를 쓰고 그래서 전압이라는 건 우리 어떤 기계 장치 있죠. 장난감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 전기가 흐르지 않으니까. 전기가 흐르게 하려면 뭘 껴줘야 돼요? 건전지 껴주죠. 그 건전지 역할이 바로 이 전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물의 흐름과 함께 이 수로의 흐름이 있죠. 물의 흐름과 이렇게 전류를 많이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물의 흐름은 전류로 보고요. 물의 높이 차를 펌프, 물의 흐름을 하는 능력이죠. 전지. 밸브, 닫았다, 열었다 해주는 거. 스위치고요. 물에 나가는 전구, 작동하는 거죠. 수로는 전선을 많이 비교합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넘기시면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알아보는 게 있는데 전압과 전류 관계 알아볼 때 중요한 건 뭐다? 전압과 전류 관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장치가 필요해요. 두 가지고요. 여기 있죠. 전압계와 전류계. 전압계와 전류계는 뒤에 보면은 부록 부분에 사용 설명이 나와 있는데 꼭 두셔야 됩니다. 전압과 전류계는 일단 단자가 꼽는 게 있어요. 단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꼽는 게 있죠. 플러스 단자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꼽고요. 마이너스 단자는 좀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 중에서 숫자가 오는 거 가장 높은 거 먼저 꼽아줍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좀 안전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플러스 꼽아주시고요. 작동시키면 되고요. 전압계는 항상 병렬로 연결하고요.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합니다. 병렬, 직렬이 뭔가요, 선생님? 이라고 하시면 설명해 주는 게 선생님 역할이겠죠. 자, 건전지가 있고요. 쭉 가서 전구가 있습니다. 우리 회로도 공부했으니까 어려운 친구 없겠죠. 여기에 쌤이 이렇게 이 A라고 하는 게 암페어, 전류계입니다. 전류계는 이런 상해 이런 걸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선을 갈라지지 않고 그 선 자체로만 연결하는 거. 전압계는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병렬 연결합니다. 이런 거. 그쵸? 병렬 연결. 이렇게 해서 연결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플러스예요. 이게 마이너스고요. 플러스로 쭉 가면 여기에 플러스가 꼽혀 있어야 되고 그럼 반대편은 마이너스 꼽혀 있어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죠. 여기 마이너스 꼽혀 있어야 되고 플러스가 꼽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읽어줄 때도 이 눈금
전압계 전류기는 장치가 이렇게 자동차 계기판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0이고요. 바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여기 보면 여기 두두두두두 숫자가 있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만약에 15V 여기도 두두두두두 숫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만약에 5V라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이 마이너스 단자에 5V 연결했냐 15V 연결했냐예요. 15V 연결했으면 여기 있는 눈금을 읽어주면 되고요. 5V 연결했으면 여기 있는 눈금을 읽어주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했고, 그래서 전압과 전류 관계가 어떻다? 이 전압과 전류 관계는 비례한다라는 내용 알고 있죠? 그래서 비례한다는 내용 함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로축은 전, 압, 세로축은 절, 류를 해서 비례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그래프가 나온과 함께 똑똑똑똑 하면서 10, 여기는 V, 볼트, 똑똑똑똑똑 해서 여기는 얼마? 여기는 200. 전류는 미리암페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이 다음에 공부할 오메 법칙, V는 IR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다? 저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항은 어떻게 구합니까? 공식 V는 IR, V가 전압, 전압은 I가 전류 곱하기 R이 저항입니다. 라서요. 그럼 R을 이렇게 혼자 두면 R 혼자 두고 I를 넘겼죠? 넘기면 아래로 가니까 I분의 V가 돼요. 그럼 I가 얼마입니까? 여기 I 전류 200인데 여기서 200은 중요합니다. 왜? 왜냐면 미리암페어인데 여기 있을 때는 그냥 암페어를 써야 돼요. 1000 미리암페어가 1암페어예요. 그래서 200mA는 얼마? 0.2A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0.2를 써주시고요. V는, 전압은 그냥 V니까 10을 그냥 써주세요. 선생님, 저는 이런 소수와 분수가 섞이는 잘 못하는데요. 선생님도 어려워요. 어떻게 주면 돼요? 아래 위에 10씩 곱해줘요. 그래서 다 자연수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얼마? 2분의 100. 2분의 100은 얼마? 50. 저항의 단위는 이런 걸 씁니다. 옴이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저항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항 구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다음 저항, 그래서 V는 IR 이렇게 나오고요. 저항의 연결 방법이 나옵니다. 직렬과 병렬이 나오는데 직렬, 병렬이 나오면서 저항의 직렬과 병렬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직렬 연결, 병렬 연결 특징이 나옵니다. 이 특징은 우리 수학적 공식을 언어로 바꾸는 겁니다. 언어. 이거 다시 수학적인 공식, 예전 방식입니다. 예전 방식으로 수학적 공식으로 바꿔보면 각 저항의 전압이 나누어 걸린다. 이건 뭔 뜻이냐면 V는 V1 더하기 V2라는 겁니다. 각 저항에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 I1은 I2가 되는 거고요. 각 저항에 걸린 전압이 같다. 병렬 연결은요. V는 V1은 V2가 되는 거고요. 각 저항을 각각 평을 끌 수 있다. 한 저항이 전달도 다른 저항에 전류가 흐른다. 이건 뭐냐면 I는 I1 더하기 I2라는 겁니다. 왜냐면 자 보시죠. 직렬 연결의 특징은 전체 전류가 다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I2가 0이면 I1도 0, I도 0이에요. 이건 뭐냐면 기기 하나가 꺼지면 다 꺼지는 거예요. 병렬 연결은 이 I2가 0이에요. 그럼 I1과 I가 살아있잖아요. 더하기를 묶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끊겨도 다른 건 그냥 정상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이런 전자제품은 다 병렬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얘를 하나 꺼도 다 멀쩡한. 그게 다 이런 공식 속에 들어있는 거고요. 이 공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렬일 때, 병렬일 때 문제를 좀 간단하게 풀 수 있어야 해요. 직렬이란 건 24V에 첫 번째 2옴, 4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일 때 일단 이 첫 번째 있죠. 얘가 R1이에요. 얘가 R2고요. 여기에 가는 전류가
I1입니다. 얘한테 가는 건 I2. 얘한테 가는 전압이 V1, 얘한테 가는 게 V2가 된다는 거죠. 그쵸? 이 하나하나에 가는 전압과 전류값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주면 되느냐? 구해보죠. 이 24V를 둘이서 나눠 가져요. 그쵸? 왜? V1 더하기 V2가 24 전체 전압이니까. 그랬을 경우 그러면 24V를요 나눠 가지는데 비례해서 나눠 가져요. 왜 비례하느냐? V는 I, R이잖아요. 전압과 저항은 비례해요. 그래서 비례해서 나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2랑 4니까 얼마예요? 2 더하기 4 중에 첫 번째는 얼마큼 가져갑니까? 2만큼 가져갑니다. 그럼 얼마예요? 이거 6, 4, 4, 2, 8 볼트. 이 V2는요? V2는 24 중에 2와 4의 중에서 4를 가져가요. 6, 4, 4, 16V를 가져가네요. 그럼 얘한테 얼마 보니까 8V, 얘한테 얼마? 16V.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I는 R분의 V예요. 그럼 I1은 R1분의 V1이 돼요. 여기서 R1이 얼마입니까? 2, V1이 얼마? 8, 2분의 8은 4A. 그럼 I2는 R2분의 V2. 여러분들 R2, V2 하면 되게 어려운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거 여기 그대로 4분의 16 얼마? 4A. 아, 여기는 초 얼마가 흐르니까 4A가 흐르는군요 라는 내용입니다. 직면력의 특징은 전체 전류의 흐름이 바뀌지가 않아요. 왜? 길이 하나니까. 길이 하나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2옴과 4옴 저항은 막는 거예요. 2는 적게 막고 4는 많이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게 막히니까 적게 길이 안 막히니까 8V 전압 흐르는 힘을 좀만 줘도 돼요. 왜? 좀만 줘도 안 막히니까 그냥 잘 흐를 수가 있어요. 4옴에는 많이 막혀요. 많이 막히니까 흐르는 능력을 더 많이 줘야 돼요. 왜? 많이 막히니까 그 많이 막히는 공간을 똑같은 속도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더 큰 힘이 전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이게 직렬이고요. 병렬하겠습니다. 병렬 24V가 있고요. 3옴, 6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병렬이기 때문에 이 24V가 어떻다? 얘한테도 24V가 가고요. 얘한테도 24V가 갑니다. 아주 고맙네요. 그럼 여기 전류값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I1은 R1분의 V1. R1이 얼마예요? 3분의 24. 얼마입니까? 8A. I2는 얼마입니까? I2는 R2분의 V2는 얼마? 6분의 24. 얼마? 4A. 그러니까 여기서 4A가 오고 여기는 얼마? 8A가 더하면 얼마? 12A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병렬의 특징입니다. 같은 전압이 걸리지만 자 보세요. 가다가 시기가 쭉 가는데 여기는 3옴, 6옴이에요. 누가 더 많이 막혀요? 위에가 덜 막히고 아래가 많이 막히잖아요. 덜 막히는 쪽으로 더 많이 가요. 8A. 많이 막히는 쪽으로 좀밖에 못 가요. 4A. 오케이? 이게 직렬과 병렬의 특징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병렬을 연결한다는 건 뭐냐면요. 전류가 병렬 연결하면 전류가 더 많은 전류가 들어옵니다. 이게 그럼 되게 좋은 거네요. 병렬 연결이 무한대로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결하면 더 많은 전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온 이 선 있죠. 이 선에 엄청나게 많은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이 전선이 견디지 못하고 불에 녹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호발식 연결 사용을 좀 자제해달라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문어발식으로 많은 걸 연결하면 한 손에 과한 큰 전류가 흘러 들어와서 뜨거운 열이 발생해서 녹아서 타서 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병렬 연결할 때 많은 연결을 주는 게 좋지만 않습니다. 알겠죠? 직렬과 병렬. 직렬 연결은 저항을 크게 해주고요. 병렬 연결은 저항을 작게 해줍니다. 그런 결론 마치면서 이 정도 계산 문제 정도는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우리 전기 부분이었습니다.